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아까 전 거는 거기서 문제가 종료가 된 거니까 다음 문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인에 대한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장함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이 내장함수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MySQL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MariaDB, MySQL 뭐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의미를 하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볼 건 집계함수예요. 집계함수, 뭔가 단어만 봤을 때 어떤 일들을 할 것 같나요? 뭔가 총 합을 구하거나 아니면 평균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최고값, 최소값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집계함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집계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 얘랑 무조건 세트로 올 수밖에 없는 게 그룹 바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집계함수랑 그룹 바이는 세트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조인과 온이 세트듯이 무조건 써야 된다 까지는 아닌데 상황에 따라 집계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룹 바이가 사용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A6 DB를 또 삭제 생성 선택이라고 하니까 create 데이터베이스 A6 하기 전에 드롭부터 해야죠. 드랍 데이터베이스 if exit A6 그리고 use A6까지 3개 불러주겠습니다. 자, 부서 홍보 기획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거에서 좀 가져올까요? 저는 지웠지만 정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오겠습니다. 정답 제가 공유해 드렸어요.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가져오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리고 정답에 보시면은 이것도 하나 말씀드려야겠다. 제가 프라이머리 키를 전 여기다 넣었었죠. 근데 얘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서 또 하나의 컬럼처럼 아예 콤마 찍고 쉼표 찍고 다시 하나를 적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때는 내가 원하는 PK로 만들고자 하는 컬럼을 이 안에다가 명시를 해주는 방식으로 PK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PK를 만드는 방식을 간단하게만 살펴봤을 때 우리가 컬럼을 변경하거나 할 때 프라이머리 키라는 속성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add 프라이머리 키를 우리가 해봤던 것 같은데 이 초반에 페이지가 여긴가? 봅시다. DB 시작하자마자 했던 이거 얘 맞나? 여기겠네요. 오토 인크리먼트 있는 쪽이 얘니까 정답을 보는 게 낫겠는데? 요즘 코드펜이 좀 느려요. 왜 이렇게 느려진지 모르겠어요. 이게 add 이거 우리 이거 했던 거 기억 안 나시나요? 이거 DB 맨 처음에 시작하고서 SQL 배울 때 그때 했던 내용 중에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애초에 뭐 add 컬럼 하면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modify 컬럼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애초에 테이블 만들 때 제약 조건 쪽에다가 넣어주는 것도 되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되고 그리고 방법은 또 있어요. 더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테이블을 만들면서 지정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 외에 이미 만들어진 테이블에 추가하는 것 중에서 지금 방금 봤던 이런 것들 사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어려운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K를 만드는 방식이 또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들고 그렇게 쓸 일이 딱히 없어서 소개는 더 안 드리겠지만 방법은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여기 바차로 바꿀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또 말씀드리고 가야겠다. 자, 그 데이터베이스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얘랑 둘 다 문자열이다. 근데 실무에선 이걸 많이 쓴다. 저는 실제로 이걸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셔도 된다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DB에 대해서 약간 배웠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자, 일단 1번, 2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100만큼의 공간을 고정으로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형이에요. 고정형.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제 바차랑 같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건데, 자, 캐릭터 타입으로 100 크기를 지정했어요. 근데 이 안에 실질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넣었대요. 그러면 얘는 몇 바이트예요? 알파벳은 하나당 몇 바이트? 그냥 대충 이게 우리가 지금 수치로 보고 있으니까 이게 100이라 그러면 100자인데 알파벳은 하나당 한자니까 한 글자니까 이렇게 하면은 몇 만큼 쓴 거예요 지금? 공간을 3만큼 쓴 거죠. 그럼 나머지 97은요? 얘는 고정형으로 100만큼의 공간을 뚫어버린 거기 때문에 3만 사용을 해도 97만큼의 공간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놀아요. 근데 얘는 최대 크기 100만큼의 공간을 가변으로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가변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자, 똑같은 케이스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 얘는 최대 100만큼 저장을 할 수 있는 애인데 3만큼 밖에 안 썼죠. 그러면 3으로 사용이 돼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타입과 바차 타입은 둘이 거의 둘 다 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우리가 이 고정형과 가변형이라는 차이 때문에 그래서 실무에서는 바차만 쓰는 거예요. 거의. 왜냐면 이제 고정형으로 뚫어놨다라는 건 우리가 얘를 꽉 채우지 않는 이상 어차피 노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낭비예요. 이 데이터베이스도 테이블을 만들고 뭐 쿼리를 조회하고 할 때마다 그 당시에 필요해지는 메모리가 있기 마련인데 그 부분에서 이런 타입들이 누적이 된다면 노는 공간이 그만큼 많이 쌓일 거고 그 쌓인 만큼 우리 메모리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현대에서 메모리가 부족해서 뭔가 프로그램이 안 들고 하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자들은 약간이라도 이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캐릭터 타입을 잘 쓰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이게 확실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녹화는 잠깐 멈추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차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같은데 열어보면 정답 제공해드리는 거 열면은 캐릭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바차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쵸? 자, 홍보 테이블 하나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EMP 테이블 이거 아니고 EMP 여기 있네. 이것도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얘도 만들 건데 이거 뎁트 아이디로 가야겠죠? 여기 바차 붙여주고 얘는 지워주고 이렇게 가는데 추가를 좀 해줄 거예요. 컬럼 하나만 셀러리라고 하는 급여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인트 사용하면 될 거고요. 얘도 인트로 하면 되잖아요. 인트에 언사이드 안 나요. 그리고 얘도 인트에 언사이드 안 나요.
그래서 상환 테이블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를 넣는 거는 가져옵시다. 이만큼 가져와서 2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EMP에 데이터 넣는 거 이거 하나만 가져온 다음에 얘는 좀 바꿔줄게요. 네임 홍길동 그냥 쓸 거고, 여기가 뎁트 아이디로 들어가야 되고, 홍길동 1번, 그리고 샐러리에 대한 데이터도 넣어줘야 됩니다. 5천만원. 여기 인트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냥 그리고 복사해서 홍길순 뎁트는 1번이고, 여기 쉼표 빠졌잖아. 얘는 6천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해서 임꺽정이고요. 얘는 기획부서고 4천. 데이터 3개 추가하겠습니다. 뭐야, 잘못 바꿨네? 이렇게. 그리고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사원 테이블에 데이터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뎁트 또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따라치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화면 보시고 설명 들으신 다음에 정답 보면서 한 번만 훑어보시면 돼요. 자, 사원 수를 출력하래요. 지금 사원 테이블에 데이터 몇 개죠? EMP 테이블에 데이터 총 몇 개? 3개죠. 그럼 사원 수를 출력하면 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자, 이거는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걸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이 집계함수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count, distinct, 그리고 뭐 있지? sum, avg, max, min, 이런 친구들이 존재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MySQL 집계함수라고만 검색해봐도 다 나옵니다. 이런 애들이 존재하는데, 얘 뭐 하는 애 같아요? 개수 세는 애 같죠? 얘는 뭐 하는 애 같아요?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유추가. 얘는 중복 제거하는 애예요. 얘는 뭐 하는 애 같아요? 네, 총합, 합계입니다. 얘는요? 네, 평균이에요. 얘는요? 네, 최대값이고, 얘는요? 네, 최소값. 직관적이죠? 우리가 딱히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막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애초에 그냥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그런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원수 출력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뭐 입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써야 돼요? 카운트 쓰면 돼요. 근데 얘는 함수라 그랬죠? 함수면 네, 소괄호가 포함되어 있겠죠. 자,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select, 이 집계 함수들은 다 select절에서 사용되는 친구들입니다. select, 그래서 수를 셀 거예요. count. 벌써 시스템 키워드 색깔이 바뀌었죠? 우리가 함수 사용하던 그 색깔이에요. 자, 소괄호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from, 사원 수니까 EMP 테이블에서 카운트를 할 거예요. 개수를 셀 건데, 자, 누구 개수를 세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만 실행시키면 안 되거든요, 이거. 자, 다시. 여기 중에서 누구 개수를 세야 될까요? 아이디를 세도 되겠죠? 아이디 PK니까 절대로 비어있는 값 없을 거고, 중복되는 것도 없을 거고, 아무런 문제 없이 결과 나올 거예요. 근데 아이디 말고 다른 것도 다 상관없겠죠. 근데 어차피 상관이 없으면 이것도 돼요. 이러면 EMP 테이블에 있는 개수를 셀 건데, 개수를 뭘 기준으로 셀 거야? 그냥 모든 거 기준으로 셀 거야 라는 겁니다. 자, 얘를 실행해보면 결과가 3 나왔죠. 아이디도 한번 넣어볼까요? 똑같이 3 나오는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얘는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여기다가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 안에 인자로 별, 에스터리스크를 줘서 모든 거의 개수를 세는 거랑 컬럼을 딱 특정해서 그 컬럼의 개수를 세는 거랑 그 컬럼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는 거랑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컬럼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할 거고요. 얘는 가차로 20 정도 만들어주고 그냥 이렇게만 해버릴게요. 그러면 당장 EMP 테이블에 컬럼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EMP set 테스트를 테스트라고 넣어줄 건데 where in 이렇게 해주고 지금 제가 사용한 건 모르셔도 됩니다. select 이게 있잖아. 얘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테스트라고 하는 컬럼에는 테스트라는 값이 들어있고 하나는 null이죠. 자, 여기서 id로 조회해요. 결과 몇이었죠? 3이죠? 얘를 argdate로 조회해요. 결과 몇일까요? 얘도 3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 컬럼명 바뀌는 거 보시면 실행 잘 된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name. 여기에 name을 넣었다. 근데 이거 백틱 들어가야겠죠? 3.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depth id. 다 3 나오죠? 그러면 별이랑 이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테스트. 얘는 몇 나올까요? 네, 얘는 2가 나옵니다. 우리가 카운터 집계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 결과의 개수를 세줄 때 얘는 너를 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개수를 세야 되는 상황 속에서 데이터가 너린 애들을 빼고 세야 된다. 그러면 컬럼을 딱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총 개수를 세야 된다. 그러면 뭐 pK가 됐든 아니면 무조건 값이 비어있을 수 없는 값이 비어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컬럼에 대한 카운트 집계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그럴 때는 보통 별로 하긴 해요. 에스터리스크를 쓰긴 합니다. 근데 이거 아니면 pk 보통 이런 식으로 써요. 뭐 속도상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 업데이트 EMP에 set 테스트 얘를 공백으로 바꿀 건데 where id는 3. 자, 그러면 이제 널이었던 애가 공백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테스트를 개수를 세면 어떻게 될까요? 3일까요? 2일까요? 예, 얘는 3이에요. 제가 공백과 널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공백은 없는 거, 널은 아예 없는 거. 그러니까 공백은 있는데 없는 거, 근데 널은 아예 없는 거. 그러니까 이 카운트가 세지 않는 건 널이에요, 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웹 환경에서 쓸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데이터가 몇십만 건 들어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테이블 안에 데이터 널이 들어가 있는 컬럼의 개수를 좀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개수 세서 널이 들어있을 컬럼 개수 세서 둘을 빼주면 되겠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실제로 웹 환경에서는 그런 기능은 쓸 게 없어요. 딱히 없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면 집계 함수는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는 너를 세지 않는다.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개수를 센다. 그리고 이 카운트를 썼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EMP 테이블 조회죠. 자, EMP 테이블에 있는 별로 할게요 그냥. 자, 근데 이것도 하나 알려드려야겠다. 아까 테스트에 지금 널이 들어가 있을 때 전체를 가지고 개수를 세면 3이 나올까요? 2가 나올까요? 그때는 널이 들어있는 컬럼이 있어도 3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로 조회를 한다면 이 데이터가 뭐 어디에 널이 들어있든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어차피 PK 컬럼은 값이 비어있을 수가 없겠죠. 그쵸? 이 에스터리스크로 검색을 할 때는 무조건 총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널을 빼지 않고 못 빼요 얘는. 내가 또 뭐 말을 했더라? 자, 이게 EMP 테이블 조회한 결과죠. 그리고 우리가 카운트를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둘의 가장 큰 차이. 뭘까요? 자, 우리는 EMP 테이블을 조회한 거예요. 얘도 그렇고 둘 다 EMP 테이블을 조회했어요. 그쵸? 찾을 거야, 검색할 거야. 어떤 거를 어디로부터? EMP로부터. 얘도 EMP로부터, 얘도 EMP로부터. 근데 얘네 둘의 차이. 네, 데이터 개수. 얘를 조회하면 3줄이죠. 얘를 조회하면 1줄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더 해보다 보면 이것 때문에 여기다. 찾았다. 얘가 집계함수랑 세트가 되는 겁니다. 집계함수를 사용하면 집계를 냈잖아요. 집계를 낸 결과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데이터가 몇 줄이 있건, 여기 지금 3줄밖에 없었지만 뭐 10만 줄이 있건 100만 줄이 있건 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네 결과 한 줄로 뱉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은 그룹바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얘를 쓰는 이유가 데이터가 한 줄로밖에 안 나와서 입니다. 집계함수를 사용하면. 자, 이거는 하나씩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가장 큰 사원 번호를 출력하래요. 가장 큰 사원 번호. 네, max를 사용하면 되겠죠? select max. 여기다가 사원 번호니까 id 입력해주면 되는 거고요. from emp 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뱉은 결과는 개수예요? 아니죠. 실제 id 값을 가져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로 그냥 하죠. 가장 고액 연봉, 얘는 뭘까요? select max salary. 사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러면 6,000. 아까 홍길순 씨가 6,000이었는데 5,000, 6,000, 4,000이었으니까 이분이 제일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요. 부럽네요. 그 다음 가장 저액 연봉 select win이겠죠? 똑같이 셀러리일 거고 from emp. 얘는 4,000. 아까 임꺽정 씨가 4,000을 받고 있었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1년 고정 지출이래요. 인건비로 나가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셀러리, 급여의 총 합이에요. 지금 사원이 3명 있는데 고정 지출이잖아요. 인건비로 나가는. 얘네가 받는 연봉을 셋 다 합치면 이게 고정 지출이 되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얘는 sum을 쓰면 되겠죠? sum, salary from emp. 그러면 5,000, 6,000, 4,000을 다 더한 15,00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쉽죠? 자, 지금 안 해본 거는 에버리지, AVG밖에 없는데 얘도 해볼까요 그냥? select AVG 해서 셀러리. 얘는 몇 나와요? 15,000 나누기 3이니까 5,000 나오겠죠? 근데 결과 보세요. 5,000은 맞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네, 정수가 아니죠. 이것도 이따가 이제 이런 걸 다루다 보면은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밑에를 또 내려가 보면 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집계함수를 간단하게 써보는 거 정도는 그냥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얘가 갖고 있는 이름이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자, 이제부터는 조건이 붙었죠. 1년 고정 지출, 아까 우리가 했던 거예요. sum. 근데 부서별.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실행한 결과 15,000이었죠. 이건 셋 다 합쳐버린 거잖아요. 조건 없이 그냥 한 방에 다. 그러면 부서별이에요. 그럼 홍보팀은 홍보팀대로 총 합계가 나와야 되고, 기획팀은 기획팀대로 총 합계가 나와야 돼요. 그쵸?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셀렉트. 얘는 depth id. 일단 부서별이기 때문에 부서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이때 우리가 어차피 depth 테이블, 아니 emp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꺼내야 되니까 그냥 emp에 있는 depth id를 가지고 기준을 나누면 돼요. 그리고 sum salary from emp 라고 할 겁니다. 자, 이거 이대로만 했을 때 결과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지금 depth id가 1밖에 안 나왔죠. depth id는 총 몇 개였어요? 지금 홍길동, 홍길순, 동순, 정 1, 1, 2였어요. 순서대로. 그럼 종류는 2개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암산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여기 5,000이고 6,000이고 4,000이었잖아요. 합계가 나오면은 1번 부서는 11,000이라는 결과를 뱉어야 되고 2번 부서는 4,000을 뱉어야 돼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결과 어때요? 한 줄이죠. 3개 총합 내버리고 그냥 한 줄만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depth id는 1밖에 안 나왔어요. 얘는 왜 그런 거냐면, 집계함수를 사용하면 얘는 데이터 한 줄로 뱉는다고 했죠. 얘는 데이터를 한 줄로 뱉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2개를 보여줘야 돼요. 둘이 충돌했어요. 근데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판단을 못합니다. 여기다 2를 보여주고 이렇게 컬럼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여기를 아무것도 안 주기에는 얘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너 없어져. 그래서 잘린 겁니다. 지금 depth id가 이렇게 1과 2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이제 총합 샐러리에 대한 15,0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너 이거 형식이 안 맞아, 너 잘랐어. 그래서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좀 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1번 부서의 총합, 2번 부서의 총합을 알고 싶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거를 써주고, 그룹 바이는 뭐 하는 애 같아요? 네, 묶는 거예요. 그룹이 묶는 거죠. 실제로 이 그룹은 그 뜻입니다. 묶는 거예요. 근데 바이 어떤 걸 기준으로 묶을 건지 우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부서별이죠. 뭘로 묶어야 돼요? 부서 번호로 묶으면 돼요. depth id. 자, 이러면 결과를 보세요. 어때요? 우리가 원했던 데이터가 나오죠. 자, 그룹 바이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룹 바이에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개념이 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아니요, 이거는 지금 하지 말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할 때 이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